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희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자, 오늘은요 60년대 학번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66학번 되시는 대선배가 계십니다. 그 선배님은 지금 자유언론 국민연합에서 지금 대변인 실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대선배가 되시는데요. 이 선배님께서 귀한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뭐냐 하면 유족회, 그러니까 순국자들의 후손들이 되시겠죠. 이 유족회를 홀대하는 점을 개선해라. 그리고 생환자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광복회들의 독점 구조를 깨뜨려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아주 귀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즉 다시 말하면 과거 우리가 일제 침략으로 우리가 참으로 힘든 세월을 겪고 있을 때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투쟁했던 우리의 순국 선열들은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그 투쟁을 하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제중국 조선 무슨 무정부주의자 연맹 혹은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 이런 걸 만들어서 소련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스탈린과 내통하고 그들의 적자금을 받아서 일본군들과 투쟁했던 사람들은 마치 독립운동, 해방투쟁을 했던 것처럼 거짓말로 덮어 씌워서 지금은 무슨 엄청난 애국지사의 후손인 것처럼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국은 애국보다도 더 예우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현실은 정반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웃기는 짓은 광복회라는 조직만 유일한 공법단체로 인정을 받고 있고 유족회는 찬밥 신설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옷을 입는 데 비유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꿰n 탓인데요. 이것은 지금 유족회는 1939년도에 발족한 데에 비해서 이 광복회라는 친북 성향의 이 단체지 않습니까? 이 광복회는 65년에 설립이 된 단체예요. 따라서 이 잘못된 구조를 시급히 개선하라는 인생을 격조 깊게 살아오신 선배님들의 권고와 충고의 말입니다. 자,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이 광복회장 이종찬의 오만불손한 행태를 보라. 그러면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야당과 별도의 기념식을 개최한 점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광복회장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과 사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3년 광복회장이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원년은 1919년이라고 주장했던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지난 광복절 기념식에도 불참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독립운동단체 및 야6당 인사들과 함께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별도의 광복절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정치적 발언까지 나오게 됩니다. 1919년은 3.1 운동이 일어나고 상해 임시정부가 선포된 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919년을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설립된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을 통합해 발족한 임시정부라 하더라도 이를 대한민국 건국이라고는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성립 요건과 건국일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명칭만 있다고 국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토, 국민, 정부, 주권을 골고루 갖춰야 합니다. 국가 성립 요건에 대한 기준으로 인용되는 몬테비데오 협약 1933년 12월 26일 체결되었죠. 그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에 국가는 상주 인구, 명확한 영토, 정부, 타국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19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들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향후 독립운동과 건국 과정에서 임시정부가 실천해야 할 정책인 건국강령을 발표를 하였는데, 자, 거기에서 임시정부의 활동은 건국기 이전의 나라를 되찾는 복국기 활동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1945년 9월 3일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도 우리가 처한 현 단계는 건국강령에 명시한 바와 같이 건국의 시기로 들어가려 하는 과도적 단계이다. 다시 말하면 복국의 임무를 아직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건국의 초기가 개시되려는 단계이다 라고 천명을 하였습니다. 임시정부가 만든 건국강령만 보더라도 이종찬 류의 주장이 얼토당토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 요인 누구도 대한민국 건국을 주장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문재인 외의 모든 역대 정부 대통령들도 1948년 8월 15일에 대한 대한민국 건국일로 인정해 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8년 8월 15일을 건국 10주년으로 기념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 8월 15일 건국 20주년 행사를 치렀습니다. 김대중 역시 1998년 3.1절 기념식에서 1948년 8월 15일을 제1의 건국이라고 표현한 바 있었고, 이어서 건국 5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건국일 논란은 2015년 11월 9일 문재인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주장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주장이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다라는 생뚱맞은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재인의 언급 내용은요, 다분히 북의 사주를 받은 북의 지시에 의거한 이런 의도적인 표현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금년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장을 바라보시면 경축식 앞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종찬이라고 하는 광복회장의 사악하고 의도적인 행패, 그리고 야당의 정리정략이 합작된 부끄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광복회장이 기억해야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이 되는데, 순국선열 중 무력적인 거사를 벌인 분들을 의사라고 하고, 맨몸으로 항거하다 순국하시거나 자결한 분들을 열사라고 칭합니다. 지사는 굳은 의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바쳐 일한 애국 인사들을 통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서 규정하는 순국선열이란 함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한다. 1960년 보건사회부는 독립운동 중 전사, 형사, 피살, 절사, 옥사, 옥병사한 인사를 순국선열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서 규정하는
애국지사라 함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하며 독립운동 후 생환한 인사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순국선열의 평균 사망연도는 1919년입니다. 애국지사들의 평균 사망연도는 1952년입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르면 순국선열이 애국지사보다 우위의 예우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미 순국하신 순국선열은 대가 끊기거나 남은 후손들의 목소리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상황에서 독립운동 후 생환한 애국지사들이 1965년 광복회를 결성하여 지난 60년 동안 정권의 혜택을 거의 독식해 왔습니다. 광복회장이 기억해야 하는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광복회는 2011년 박유철 회장 19대 20대 취임 이래 독립운동가가 아닌 독립운동가 후손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종찬 회장이 부르짖힌 건국일 논란과는 별개로 광복회와 그 회장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선 광복회가 독립운동계를 독점적으로 대표하고 순국선열 애국지사 기금의 97%를 독식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순국선열 후손들 지원을 위해 과거 정부에서 조성한 자금의 93%를 생환한 애국지사 후손들이 차지할 권리가 있는지를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이나 혜택은 순국한 순국선열의 후손을 우선적으로 받드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이들 순국선열 후손들의 단체가 바로 순국선열 유족회입니다. 순국선열 유족회는 1939년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발족되어 해방 후 1960년 보건사회부가 원호단체 1호로 허가한 단체입니다. 2000년 행정안전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사단법인 순국선열 유족회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순국선열 유족회는 소외되어 왔습니다. 광복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옹호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상황은 과거 박정희 정부 당시 일본과의 식민통치 배상금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반일 감정으로 이른바 6.3 사태, 1964년도 발생했습니다. 6.3 사태 등 저항이 극심하자 정부가 임시정부 인사들과 광복군 출신 인사들을 우군으로 택하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순국선열들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생환한 임시정부 및 광복군 인사들을 주축으로 1965년 2월 광복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 광복회는 현재까지 60년간 국가보훈부의 유일한 독립분야 공법단체 지위를 누리고 기념관 건립 및 연간 30억 원 수준의 예산 등과 정부 지원과 혜택을 독차지해 왔습니다. 역대 정권의 비유 속에 광복회는 국립서울현충원의 순국선열 묘역 대신에 자신들이 묻힐 애국지사 묘역과 임시정부 요인 묘역을 설치하였습니다. 지금은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통합 지정되어 있지만 이곳에 묻힌 순국선열은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90%가량이 애국지사들입니다. 또한 2002년 수천 평에 달하는 백범 기념관 건립에 이어서 2022년에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임시정부 기념관도 건립을 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2835위의 순국선열 위패가 봉안된 서대문 독립공원의 순국선열 위패실은 58평 규모로 서울시 건물의
새들어 있는 초라한 형색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2015년 국가보훈처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 3.1절 기념식에 맞춰 새로운 위패봉안관 준공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으로 독립의 전당 건립을 추진했었습니다. 2016년 국회가 독립의 전당 설계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건축 부지를 제공하기로 협약했던 서울시, 당시 박원순이가 시장으로 있었는데 이 서울시가 무슨 이유인지 부지 확정을 거듭 미루면서 결국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국가보훈부의 공법단체 추가 지정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법단체는 공공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현재 국가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문재인 당시 지정된 5.18 관련 3개 단체를 포함해서 총 17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독립분야 공법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하며 정부로부터 매년 30억 원 수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내년이 광복 80주년이기도 하고 공법단체 중 타 분야에 비해 독립분야 공법단체 비중과 지원이 낮아 추가 지정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순국선열 유족회에 대한 독립분야 공법단체 지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60년간 추진되지 않았던 일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복회가 60년간 누려온 특혜를 영구 독점하겠다는 속셈이라면 국민의 비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광복회 회장이 광복절 경중식에 불참했던 것은 1965년 광복회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뒤늦게나마 비정상적인 보훈 정책을 보훈기본법의 입법 정신에 따라 정상화하려는 계획은 시의 적절한 조치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은요, 저희 지금 대선배 되시는 이철영 자유언론 국민연합 대변인 실장께서 저에게 공유해 주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저도 지금 이종찬 씨가 저를 무슨 명예훼손을 했다. 그리고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죄를 갖다가 어떻게 걸었는지 이번에 검찰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해가지고 약식기소 300만 원을 보내왔는데요. 이거 약식기소로 벌금을 낼 성질이 아니죠. 이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갖고 이러는데 이종찬 씨 할아버지 우당 이회영 씨는요. 우리나라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니까 이회영은 1924년 중국에서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928년도에는 제중국 조선인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을 또 추가로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소련 공산당, 스탈린 이자들의 자금을 지원받고 그들의 이상향인 극단의 공산주의 세계, 무정부주의를 향해서 가족제도, 결혼제도, 기본적인 정부 제도 이런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그야말로 악랄한 공산주의자들이나 할 수 있는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던 사람이 지금 그 중국 상해에서 일본 경찰에서 잡혀서 감옥사를 했다는데 그 감옥사도 자결을 했는 건지 아니면 자인사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순국 열사들, 이 순국자 후손들인 유족회를 홀대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우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60여 년간 이 생환자 후손들로 지금 구성된 광복회만이 독점적인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건 안 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광복회라는 조직은 대통령에 대해서 친일분자다,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아주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고 있죠. 자, 보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들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 세력들입니다. 북한 괴뢰도당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지령을 받고 있는 남한의 간첩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광복회 같은 세력들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훌륭한 국가 체제와 국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오히려 욕하고 폄훼하는 이런 자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반드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반드시 정식 재판을 해서 이종찬 옹을 재판장에 출두시키는 증인으로 채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 나와서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아왔는지를 국민 여러분들 앞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00만 원 약식 기소 벌금 정신이 미치지 않은 이상 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정식 재판을 통해서 이종찬 씨 집안을 그들이 독립운동을 한 후손의 명문가가 아니라 금수만도 못한 집안이라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방송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